네, 지수만 그 디커플링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가장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시장에 참여자들이 줄고, 그 결과 거래 대금이,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젠가요? 그제죠? 그제. 6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참 씁쓸한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임지영 기자와 함께 왜 그런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증권사들이 먹고 살 만한 거리가 참 이제 사라지는 건지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 기자. 6년 만에 최저라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잘 실감을 못해요. 얼마나 많이 좀 줄어든 건가요? 네.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 지난 1일 날 거래대금이 2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2조 6천억 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보통 증권사들이 먹고 살만하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7조에서 7.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밑도는 거죠. 예. 근데 이 수치가 2007년 3월 이후로 이제 한 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거든요. 예. 월 평균 거래 대금을 제가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쭉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지난해 3월까지 한 100조 원을 윗돌았어요. 월 평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난해 4월부터 90조 원대로 떨어지다가 올해 2월에 69조 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와. 예,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월 평균 이제 거래 대금을 봤더니 2007년 10월에 180조 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된. 역시 뜨거울 때 거래가 많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장 이제 뭐 펀드 뭐 열풍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때 대비하면 뭐 반토막이 훨씬 더 난 상태죠. 반토막이 뭐예요? 네. 이제 거래 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증권 가격에다 거래량 곱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거래에 활발히 이제 참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장의 활력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2007년 10월 그 뜨겁던 그 버블의 현장에 한 달 동안 180조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군요. 근데 지금 2월 달에 70조 원도 안 되고 69조 원으로. 정말 이게 증권사들 뭐 적자를 모면할 길이 없겠네요. 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뭐 사상 최저의 어떤 금리, 뭐 은행 예금 뭐 맡겨봤자 돈 안 된다. 뭐 시중에 돈은 떠돈다.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증시의 거래가 지금 말라붙고 있어요. 원인은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일단 투자 주체로 보면 개인,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개인들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만한 투자 여력이 지금 좀 없지 않나. 일단 100조 가계부채 이게 굉장히 크고요. 부동산 가계부채가 시장 막 1000조다 막 이러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네. 100조 원대 아닌가요? 네. 일단 1000조 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네. 900 뭐 몇십 조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 장기 침체로 또 투자 대책이 나왔지만 없고, 네, 그렇습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하면서 가처분 소진이 줄어들고 있다. 네, 개인들의 투자 여력이 상실됐다는 분석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수치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더라고요. 지난해 1분기에 이제 개인 투자 거래 대금이 223조 7천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로 이제 전년 1분기 대비 살펴보니까 한 마이너스 43.5%. 엄청 이렇게 줄었군요. 개미들이 많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소위 뭐 개미들의 주요 투자자로 꼽히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이제 많이 떠난 걸로 보이는데요. 올 1분기에 개인 거래 대금이 214조 2천억 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준 겁니다. 야, 정말 많이 줄었군요. 네, 네. 그렇죠. 외국인은 어떤가요, 외국인? 외국인도 이제 자금이 지금 선진국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선진국 증시로 쏠리면서 그쪽으로 가는군요. 네, 지금 외국인이 국내에서는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제 3월 외국인 증권 투자 그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한 달간 1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예, 유럽계는 영국 중심으로 매도세 확대되면서 순매도 전환했고요. 미국계는 글로벌 펀드 환매, 그다음에 뱅가드 펀드 매도 영향으로 네. 3개월 연속 순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떠나면 이제 남은 건 기관이잖아요. 기관. 예, 기관이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펀드에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 뭐 들어오는 거라고는 이제 보험사 보험사들. 쪽엔 좀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보험 기관 자금은 채권에 한 90% 이상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다. 예, 안 오는 것보다 좋겠지만 예, 크지 않아서 딱히 지금 돈이 들어올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우리 임지영 기자는 진짜 그 방송 기자 같아요. 왜냐면 이 지난번에 이게 펀드 얘기 좀 이렇게 막 재미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프라이빗 뱅커처럼 이렇게 약간 좀 귀티나게 쫙 하고 오시더니 오늘은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완전히 말라붙고 있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수하게 약간 스트레스 받는 그 애널리스트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목소리도 아주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네. 오늘 분장도 못하고 나왔어요. 이 힘이 없다는 게 우리 임지영 기자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정말 주식시장에 힘이 없어 보이네요. 시장은 힘이 없지만 좀 힘을 내주시고, 우리 임 기자. 자, 뭐, 외국인도 팔고 있고, 개인 투자는 거래를 안 하고 시장을 떠나고 있고, 기관들, 글쎄,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참 걱정도 앞섭니다. 자, 이 거래대금이 줄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여전히 이 브로커리지 회사 비중이 큰데 어떻습니까? 이 실적이 바로 또 이제 적자 얘기 나오고 요새 막 감원 얘기 나오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미 지난해 네. 뭐 엄청난 구조조정 단행과 뭐 지점 통폐합을 이미 했죠.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 수익성 악화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 대부분이 이제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뭐 자산 관리 강화라든지 IB 강화 이런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긴 한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부진이 이제 증권사 실적의 직격탄인데 수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YGFN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증권사 실적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삼성증권은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12%, KDB 대우증권은 23%가량 줄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반토막 났고 또 현대증권은 아예 적자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평균 거래대금이 이제 한 7.5조, 7조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한 2, 3조대 이렇게 일평균 거래대금 2, 3조 원대를 맴돌면서 증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죠. 그렇습니다. 좀 그 와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통폐합 이런 것도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뭐 VVIP 마케팅 이런 게 다 그 영향입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거? 네, 지금 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브로커리지에 이제 좀 그 치중된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뭐 자산 관리 최선을 대안으로 지금 꼽고 있죠. 그래서 지점 통폐합을 막 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VVIP, WM, 그러니까 웰스 매니지먼트 그 지점은 오히려 더 강화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 자산 관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딱 나는 게 아니거든요. 브로커리지는 이제 돌리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성과가 나지만 자산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투자 단계예요. 투자 단계여서 오히려 증권사 실적에는 지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임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당부드리는 건데 이렇게 거래대금 부진이 증권사 실적의 직격탄이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요새 이 막 전시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폭탄 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격탄 이런 말보다는 좀 이렇게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막 직격탄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긴장이 돼요. 어디서 탄 날아오는지 막 폭탄 날아오는지. 좀 더 순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썰렁한 농담입니까? 아닙니다. 스튜디오가 아주 차갑게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호기 감독 웃지도 않고 있네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보니까
한화투자증권이요. 얼마 전에 합병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몇몇가 5천 원인데 4,100원이네요.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4,100원으로 요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냐, 앞으로. 네. 앞으로 과연 그러면 돌파구가 있을 것인지, 언제 이 반전의 이 모멘텀이 주어질 것인지, 이런 얘기도 한번 좀 우리 임지은 기자가 좀 한번 좀 따져봐 주시죠. 네. 일단 전문가들은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날 만한 요인이 당분간 없을 것이다. 없다. 예, 보통 전문가들이 좀 낙관적으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상반기 내로는 그다지 이렇게 호재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네.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한 한국 금융지주라든지 좀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키움증권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많이들 꼽으셨습니다. 아, 한국금융지주. 네. 요새 그 한국밸류 이런 데 돈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자회사. 네, 거기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뿐 관계사죠. 네. 아니라 네. 그 밑에 자회사들이 이제 각 이제 좀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다. 그래서 좀 탑픽으로 많이 꼽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재용 동양증권 연구위원 말씀 잠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한국금융증권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지금 자회사들 중에서 투신도 있고, 한국투신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밸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파트너스도 있고, 저축은행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래대금이 빠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일정적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펀더멘털이 유지된다. 뭐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네, 키움은 지금 많이 빠졌다가 좀 최근에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밸류에이션 ROE 한 7%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리고 한 1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7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이미 그 목표가를 다 넘어갔거든요. 지금 기대감 때문에. 근데 얘는 아직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양증권의 원재웅 연구원님, 네,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금융위 기재부 업무보고, 네, 네. 청와대 업무보고인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정말 그 유례없는 참 미국 증시가 사상 초고가를 가는데 우리는 정말 이 빈사 거의 말라 죽고 있다 시장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극심한 침체인데 뭔가 업무보고 때 이 활력을 불어줄 만한 뭔가 좀 정책적으로 뭔가 좀 화끈한 게 지원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좀 그런 고민도 좀 같이 좀 풀어주시죠. 아, 정부요. 네, 아니 뭐 준비해 오신 얘기라든가 뭐 정부 차원에서도요. 뭐. 정부 차원에서는 증시를 부양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없죠. 네, 없고.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보니까 파생거래세 뭐, 재추진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세제 혜택도 다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전문가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이 좋아져야 이 거래대금이나 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후행적이다. 네, 시장이 먼저 좋아져야 된다. 네, 시장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참 이 창조경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조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뭔가 이 창조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돈이 금융이라는 게 사실 이제 돈이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일성이 불공정 거래를 때려잡자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진짜 저 금융위원장이 한 얘기인가? 뭐 이렇게 네, 검찰총장 얘기인가?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네. 시장을 완전히 그 불온한 불순부자들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단정짓고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창조 경제를 얘기한다는 게 너무 저는 좀 이렇게 배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뭔가 좀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어 있다. 그 어떤 큰 어떤 그 경제 정책 쪽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미꾸라지들이 일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금융이라든가 금감원 뭐 검찰 협조하에 좀 거래소 네. 협조하에 잘 하자. 잘 좀 추려내라. 지금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처럼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스턴스는 저는 취임하시자마자. 네,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건수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 보여야 되잖아요. 건수 많이 잡아가지고 완전히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뭐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뭐 지를 수 있겠나요? 제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요즘 분위기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면서 맞습니다. 예, 개인의 어떤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얼어붙는데 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난 밤에 아주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SEC 이제 우리나라로 네. 치면 금융위 뭐 이런 데인데 금융위 검찰 일부 합쳐놓은 건데 SEC가 SNS를 통한 공시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SNS에서도 기업들이 거기에다가도 공시 자료를 보내면 그걸 공시로 인정하겠다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어떤 그 앞서가는 나라,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지만 그 정도로 시장을 잘 아는, 생리를 잘 아는 이런 그 나라의 금융당국에서는 아니, SNS를 모든 투자자들이 다 지금 들고 다니는데 당연히 이걸 통해서 공시하는 게 왜 공시 규정 위반이냐? 네. 규제하지 말고 풀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다가 저 기업에서 공시 자료 올리면은 이거 공정공시 위반했다고 그냥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 과징금 얼마 매길까 요거 따질 거거든요. 그 정도로 수준의 차이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차이가 지금의 이런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가 좀 말이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임진 기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는 것 같죠? 네.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논문 써야 되는데. 참. 또 책 써야 될까요? 네. 책 써야 될 것 같다, 보니까. 네. 네. 임지은 기자가 쓰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쓰실까요? 저는 좀, 논문 썼더니 안 팔리더라고요. 네. 요새 좀 제가 좀 용기가, 네. 좀 기운이 좀 죽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식시장을 누가 죽이는가? 라는 책. 잠시 후에 만나보시기 캠페인도 합니다. 경품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우면서도 훈훈한 현장입니까? 자, 종목 탐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